2020년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위기의 사전적 정의는 경제 활동의 축소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 위기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는 경기 순환의 한 국면이기 때문에 전에도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아주 자연스러운 사이클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위기가 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위기가 왔을 때 대비를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지표들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지표들은 이 프레드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제공해주는 경제통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실제로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있었던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절에 확률이 대폭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경제 위기가 막상 시작하고 나서 확률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확률이 먼저 올라서 위험을 미리 감지한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온 순간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확률이 조금 올랐는데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은 케이스들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은 확률이 한 10% 정도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한 20%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거의 무조건 경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현재 10%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률을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표는 미국의 화물트럭 판매량인데요. 흐름을 살펴보면은 화물트럭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후에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는 어느 정도 예측 능력이 조금 있다는 소리죠. 화물트럭이 아무래도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증가하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운송수단이 필요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반대로 운송수단이 덜 필요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레벨을 보면은 올해 9월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10월부터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과거에 보여준 패턴대로라면은 여기서 판매량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경제 위기가 조만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표는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입니다.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금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 금리 이자율 빼기 단기 금리 이자율을 한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당장 다음 주에 갚겠다는 사람이 있고 내년에 갚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다음 주에 갚겠다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빌려준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있고, 아무래도 장기로 빌려줄 경우 그만큼 돈이 묶이게 되니까 장기 금리에 프리미엄이 더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은 0% 이상으로 머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기 전망 때문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0% 아래로 내려갔을 때가 금리 역전이 생겼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1998년 IMF 위기가 왔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겼었고, 최근에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경기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거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미국의 장기 국채를 찾게 됩니다. 장기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추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얼마나 강력한 지표냐면 과거에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거의 항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먼저 일어났음을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닷컴 버블이 2001년도에 터졌을 때 그 전에 1998년 그리고 2000년 금리 역전이 생겼었고,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전에 보시면 2006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이유는 일단 장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은행의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은행의 밥그릇이 작아진다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높이면서 이제 대출을 쪼이기 시작합니다. 즉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돈을 못 빌리게 되고
이건 이제 곧 경제 활동의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2019년 9월, 8월 말이죠. 8월 말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이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만간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표는 불황을 예측해주는 지표라기보다 주식시장이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바로 버핏 지표인데요. 워렌 버핏이 2001년도에 이 지표를 소개하면서 시기를 막론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GDP와 비교해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버핏 지표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나라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보통은 이제 80% 이하면 저평가, 그리고 이제 90% 이상 되면 과열 상태, 고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치를 보면 지금은 152%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고평가라고 하락장이 바로 찾아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표들과 더불어 경제 위기나 하락장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좀 더 힘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를 감지해줄 수 있는 지표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제 위기나 하락장이 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여러 신호들이 경제 위기를 가르쳐도 실제로 경제 위기나 하락장이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타이밍적인 부분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일단 최근 S&P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연말 버프를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위기나 하락장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또는 뉴스, 미디어 등에 혹해서 투자 기회를 찾는 행동을 중단한다든지 일찍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살피면서 안 좋은 시기가 찾아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겠는가, 이런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경제 위기와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위기는 기회라 했듯이 큰 하락장은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길던 짧던 경제 위기와 하락장을 묵묵히 잘 견디면서 경기 회복과 반등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본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 데이터들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